이번 시간은 제11회 FAT 1급 실무수행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B11회죠. 1111 성명 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는 5, 영어 5, 3. 문제 보겠습니다. 가연유통은 가방을 및 여행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5년입니다. 실무수행 유의사항 항상 똑같으니까 건너뛰시고,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첫 번째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수정. 가연유통은 월 초에 지점에 소액현금을 지급하고 월말에 증빙에 의한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138번 전도금 계정과목을 소액현금으로 바꾸시래요. 그리고 현금적요와 대체적요도 입력하시고 계정 구분은 3번 일반을 써라. 138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할게요. 138. 이 번호가 빨강색이라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컨트롤 F1 키를 누릅니다. 여기를 움직이지 말고 소액 현금 고치시면 되겠고, 구분은 일반이라고 돼 있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적요 7번 지점 소액 현금 지급 엔터. 대체적요 7번 지점 소액 현금 정산 대체. 두 번째 문제 전기분 재무제표에 입력 수정하고 재무상태표가 나왔네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지금 차액이 326만원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겠죠. 여기 외상매출금 412200, 여기 외상매출금은 415200. 저게 맞는 거니까 415200 플러스, 그리고 외상매출금에 대선충당금이 224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죠. 그럼 제일 밑에 내려가서 외상매출금의 바로 다음 번호 이렇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비품이 6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인데 비품이 500으로 돼 있고 600으로 바꾸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으로 돼 있고 100으로 바꾸고, 그러면 양쪽에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손익계산서에 뭐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혹시 볼 수 있는 건 뭐 순이익 정도? 근데 만약에 순이익이 틀렸다 하더라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64978 이렇게 맞게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틀려 그럼 뭘 알고 맞추겠어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 문제 3번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 지급보험과 미지급금 현황 나왔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지급보험 더블 클릭하시고요. 거래처 번호 나왔으니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기 일자 20150305, 그 다음에 어음번호, 받으름은 어음번호를 직접 이렇게 치시고, 그런데 지급어음은 지급어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F2키를 눌러서 찾습니다. 뭐 받으름도 F2키 누르면 안 나오니까 그냥 치면 되고,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골라 쓰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맞추면 돼요. 1006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면 맞아요. 그리고 이 전자음의 전체 번호의 숫자는 20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찾아서 치는 게 낫겠죠. 받으름이 됐건 지급음이 됐건 외울 필요 없이 F2키 눌러서 나오면 그냥 골라치고 안 나오면 직접 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430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은행과 지급은행이 제시가 안 돼 있지만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 발행일자는 2014년 10월 06일이네요. 음은 전자였고 똑같이 1122번 쓰시고 만기는 2015 03 24 해서 직접 치지 말고 F2키 눌러서 있으면 찾아요. 여기 들어있죠. 신한은행 거 찾습니다. 금액 160, 발행일자는 2014 10월 06일 닫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현황
5106번 줬으니까 치시고요. 안 그러면 F2키 누르고 거래처 이름 줘야 하고. 여기서 서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찾아져. F2키 서부 이렇게. 이미 다 아시겠죠? 600. 그다음 99601번 알려줬으니까 200 플러스.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돼 있고 자료 설명 볼게요. 재경부 사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도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티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지금 이제 책 사온 영수증이네요. 금액은 32,000원짜리. 보통예금 빼고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4월 1일. 4월 1일 날 차변의 도서 인쇄비 금액은 32,000원짜리. 대변의 보통예금 시티은행, 한국 시티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32,000원. 두 번째 문제, 약속음의 배서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윤학 캠프에서 받은 약속음, 그럼 뭐로 잡혀 있겠어요? 받으름이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를 정원 유통의 외상 매입금을 지금 외상 매입금 갚으려고 외상 매입금을 없애고 요거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떠넘기겠다. 받으름 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받으름 현황에 반영하라니까 자금 관리하시래. 이거에 F3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의 내용 보셔야 되겠죠. 금액은 1,500만원짜리입니다. 날짜는 4월 20일 날 받으름 뺄게요. 받으름을 유나 캠프에서 받은 걸 빼고 금액은 1,500. 요거를 외상 매입금 정원 유통 거를 갚아버립니다. 1,500. 그리고 저기 와서 기능 모음에서 자금관리 또는 F3키 누르시고. 자, 어음의 상태는 배서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여기 배서 쓰시고.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F2키 눌러서 어음을 배서 양도하려면 이미 어음을 받아놨을 때 등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F2키 눌러서 그걸 갖다 씁니다. F2 등록이 이미 다 돼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등록했을 때 받았을 때의 내용물이 다 찍힙니다. 발행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음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그때 등록을 했으니까 4월 2일이고 지급일자가 6월 20일인 걸 지금 4월 20일에 배서 양도하는 거고, 발행인은 윤학캠프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었고 구로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거래처 내가 누구한테 주느냐, 윤학캠프에 받은 거를 정원유통한테 주는 거죠. 정원유통이라고 찾아서 겁니다. 확인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통장 잔액 확인. 날짜는 오늘 5월 15일, 거래일자 똑같네요. 그리고 맡기셨다. 돈 입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리온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 지금 오리온 입금자네요. 1,500만원이 한국 시티은행의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회계팀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계정을 쓰겠다. 뭐야 이게? 가수금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에 돈 집어넣고 가수금. 날짜는 5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 집어넣을게요. 한국 시티은행에 1,500이 들어왔는데 대변에 알 수 없다. 가수금. 그리고 오리온. 근데 오리온이 없어요. 그러면 입력할 수 없겠네요. 있으면 쳐야 돼요. 네 번째, 유무형자산 구입 거래 명세서 나왔습니다. 가연유통이 업무에 사용 중이던 ERP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줍니다. 상거래가 아닐 거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RP 패키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된다. 그리고 가치가 증가됐다.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이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늘리고 돈은 나중에 줍니다. 미지급금.
날짜는 5월 22일자, 금액은 35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죠. 날짜 5월 20일 날 22일자로 차변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더 늘려줍니다. 금액은 350.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NG소프트 3500 플러스. 다섯 번째, 출장비 지급 정산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날짜는 5월 29일이고 영업팀 홍사랑이 대전 출장 후에 제출한 정산서예요. 5월 25일에 지급한 출장비를 초과한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로 더 줬대요. 그럼 이제 5월 25일 날 돈을 얼마 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많이 쓰고 왔나봐요. 전체 쓴 금액은 추가 지급이 35,000, 걔가 35,000, 135,000, 준 돈은 10만원이네. 날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출은 여비교통비 쓰라고 그랬거든요. 5월 25일자로 갈게요. 여비교통비가 135,000원. 5월 25일 날 보니까 10만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5월 29일 날, 그리고 거래처 걸려있죠. 홍사랑이라고. 걸어서 빼야 되겠죠. 5월 29일 날. 차변에 잡혀있는 걸 대변에 가지급금을 홍사랑을 걸어서 뺍니다. 금액은 10만원 줬었고, 여비교통비로 얼마를 썼냐면 13만 5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되겠다. 3만 5천원. 증빙위한 전표 입력. 영업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독산 주차장과 장기 계약을 맺고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에 나가는 건 현금이네요. 날짜가 여기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겠지. 날짜는 여기 있네요. 거래일시 5월 30일자. 금액 50만원. 대변에 현금, 주차비, 차량을 주차한 거,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결제했다는 얘기죠. 거래처는 필요 없고. 날짜는 5월 30일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률 발행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거래 명세서 나왔고요. 10월 18일 날 매출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음 받았고, 그래서 뭘 하라고 했냐면 상품을 공급하고 즉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했으니까,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상거래니까 받으러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에 물건 판 거죠. 11번 과세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진행시키시고, 날짜 고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으러음 현황에 그 받으러음 관리도 하고 전자세금 발행 및 수치 관리도 하고 다 하라는 얘기네요. 날짜는 7월 18일이고 내가 가연유통이죠. 공급 받는 사람이 이제 왼쪽에 있네요. 피터팬에게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면 이 사람 지금 가방을 나오고 여행용품이니까 캐리어는 가방이잖아요. 상품을 팔았다. 당일 거래 총액은 1100인데 이 1100을 다 어음으로 받았대요. 전자어음으로.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날짜는 7월 18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 품명은 캐리어. 수량 단가 있네요. 수량 100개, 단가 10만원. 거래처는 피터팬.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하라고 그랬죠. 건너뛰고. 결제는 다 어음이야. 혼합 눌러서 상품 판거 맞고 차변에 받으러음 1100 이렇게 하시고, 일단 뭐 순서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어음 관리를 먼저 하건 전자세금이나 발급 먼저 하건 어음 관리 먼저 해볼까요? 여기다 놓고 합니다. F3키라고 그랬죠. 상태는 일단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뭘 받았냐? 전자어음을 받았어요. 전자니까 6번 쓰시고, 어음을 받았을 때 F2키를 누르면 뭐 등록되어 있는 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005, 2015, 0718,
75, 75, 34, 341. 그 다음에 피터팬이 직접 발행한 거니까 자수. 발행한 날짜는 오늘, 만기는 2015년 09월 18일, 두 달 후네요. 지급은행은 F2키 눌러서 외환은행, 지점은 구로지점, 닫기. 다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결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 발행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이제 자금 관리하고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하고 전자세금계산 발급 관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닫고 여기 가서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요. 전자세금계산 내역관리 오늘 날짜가 7월이죠. 7월 18일 7월 18일 하고 거래처는 엔터 치면 걔 한 건밖에 없을 거니까 걔가 걸릴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전자 발행 로그인 하시고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발행. 상대방한테 전자세금계산 전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겠죠. 아카데미 빌 36524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전송되지 않은 거 매출 후에 해서 이거 찾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하지 마라 그랬죠.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관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밑에 발행 버튼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발행 완료. 닫고 끄고, 여기 이제 발행 대상에서 조회를 눌러보면 전송 성공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끄고 여기 가서 다시 조회 누르면 전자 발행 체크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 2번 과세 매출 자료 입력. 전자 세금 계산서 나왔고요. 날짜는 7월 20일자. 컴퓨터 팔았습니다. 이 컴퓨터, 이 사람 업종이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 아니죠. 업종은 나죠. 나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팔았네. 내용 살펴볼게요. 자, 고정자산 내역이라고 나왔고, 중요한 거는 자료 설명을 제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오늘 날짜는 7월 20일이고 세금 계산서에도 7월 20일이라고 돼 있고, 14년 10월 1일에 취득해서,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내역이라고 지금 보여주는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지금 14년 10월 1일에 취득해서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100만원에 팔았고 세금 계산서를 100만원짜리가 지금 꺾여 있는 거죠. 이게 대금은 월 말이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컴퓨터의 매각 시점의 내역은 이렇다. 지금 이게 매각 시점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득가액 알려줘야 되고 자산을 팔려면 상각 누계액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전기 말이잖아요. 전기 말이고 지금 7월 20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 말이면 1월 1일부터 7월달 1월 20일까지 7달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려면 7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이 누계액이 전기 말이 아니라 바뀌어.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그냥 요대로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이니까 11번 과세로 물건을 파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전자입력으로 가시고, 날짜는 이제 세금계산서 보니까 7월 20일자 세금계산서인 거예요. 7월 20일자 11번. 분명은 쓰던 컴퓨터를 팔았어요. 금액은 100에 10에 팔았습니다. 상대방은 동방전자입니다.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돼 있죠. 전자. 그 다음에 분기는 복잡하니까 혼합. 자, 일단 대변에 나가는 것은 비품의 취득 원가, 아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알려줬던 150만원이 취득 원가입니다. 반대쪽에 딸린 19 상각 누계액을 치시고 56만원. 올해 거는 무시하려니까 거기 있는 금액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왼쪽에 돈 받습니다. 돈은 부가세까지 합쳐서 110만원인데 월말에 받아요.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110. 이제 다 했어요. 양쪽에 차이를 채워야 돼. 뭐 요 차액 기능 보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잖아요. 그럼 여기다 채워야지. 그렇죠?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수익이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겠죠. 금액은 60만원. 6만원이 여기 보이는 숫자에 이렇게.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하면 붕괴 순서,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나오면 붕괴 순서를 이제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기는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치고 부가세는 자동으로 찍혀왔으니까 첫 번째 취득 원가 제거, 두 번째 반대쪽에 상각 누계액 제거, 세 번째 돈 받은 내역 열심히 쓰고 양쪽을 채워서 처분이익,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매출 거래 카드 매출이네요. 과세되는 거니까 카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7번 카드 과세. 상품인 여행용품을 개인에게 팔았어요. 과세 거래겠죠. 매입 매출 자료 입력. 매출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이런 말이 없어도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카드로 결제했냐면 우리 카드로 결제했고 날짜는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거래일자 8월 14일자 카드 과세. 금액은 5만 5천원. 은행 많은 가연유통. 은행은 필요 없는 정보 같네요. 우리 카드사에가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이 생긴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안영석에게 팔았대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인데 날짜는 8월 14일. 유형은 17번 카드과세. 여기 있죠. 17번 카드과세. 무슨 카드로 결제 받으셨습니까? 우리 카드로 받았습니다. 잘못해갔더니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그런다. F2키 눌러서 우리 카드 확인하시고. 등록이 아니구나. 확인. 그 다음에 품명은 여행용품, 그냥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여행용품이라고 하셔도 되고. 공급가액은 55만 5천을 쳐서 쪼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원래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있으면 찾아서 씁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니고. 분계는 외상이라고 그랬죠. 외상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에다가 거래처를 바꿔 끼워야 되는 거고 뭘로? 우리 카드로. 여기를 카드로 한번 해볼까요? 4번 카드. 이게 제일 편하겠네. 카드의 기본값을 외상 매출금으로 세팅해 놨으니까 우리 카드 찍혔고 나머지 건드릴 게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혼합해서 해도 되고. 문제 4번 매출거래 과세 매출 반품. 과세로 팔아놓은 물건이 반품이 됐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네요. 자료 설명 볼게요. 서울유통에 판매한 원단이 불량으로 반품이 됩니다.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합니다. 즉 외상 매출금을 줄이겠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 이게 팔았을 때 11번이니까 반품도 11번 과세 쓰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 발급 업무는 그냥 전자 입력 1번으로 끝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작성 일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이 되면 환입된 날짜로 작성을 하고 그 세금계산 비고란에 당초 공급한 날짜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팔았는데 오늘 환입이 됐다니까 이 날짜로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수량 음수 단가 양수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력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월 20일 날 상품을 팔았고 거래처가 서울유통이야. 근데 2천만 원어치 팔았네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 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10월 27일 환입된 날짜로 쓰고 11번 선택하시고 품목은 배낭 A 건너뛸게요. 마이너스 4개 25,000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서울 유통. 전자 입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자. 분계는 매출 환입 및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2번 누르시면 팔았을 때하고 똑같이 분계하고 숫자가 음수가 되도록 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매입거래 면세 매입 전자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청암출판사로부터 받아왔네요.
날짜는 11월 10일. 청암출판사에서 영업부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전자계산서예요. 대금은 다음 달 15일, 즉 미지급금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계산서는 그냥 전자입력으로 가십시오. 금액은 12만원짜리네요. 계산서 면세네요. 날짜는 11월 10일. 면세 53번 면세. 너무 커서 적으니까 정확한지 봐야 되겠죠. 영업관리라고 하시고 수량 10개 단가 12,000원짜리. 거래처는 청암출판사. 계산서 전자계산 전자입력하라고 그랬죠. 1번 누르고. 본계는 다음달 혼합 상거래 아니죠. 도서 인쇄비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12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매입입니다. 보람 카센터 나왔고 자료 설명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인데 2000cc입니다. 5인승이야. 그럼 이 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라는 얘기인데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데 세금 계산 받아왔네요. 54번 불공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돈은 시티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 54번 불공으로 세금 계산은 전자입력 1번으로 하시고 금액은 36만원이고 거래처는 보람 카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날짜는 11월 21일 11월 21일자 매입세 공제 안 되는 54번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유지 비용입니다. 3번 선택하시고요. 품명은 타이어 36만원짜리 거래처는 보람 전자 입력을 하라고 그랬고 분계는 통장에서 나갈 거죠. 혼합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보통예금 396 플러스 그리고 보통예금에 통장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다 넣고 통장이 한국시티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시티은행. 일곱 번째 문제.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시고 1월부터 3월까지 신고서 조회해서 3월 31일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다가 하십시오. 단 내야 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그러니까 걷어놓은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부채가 여기 많이 잡혀있을 거예요. 이게 빼. 부가세 예수금 빼고 부가세 대급금 미리 낸 거 다 빼고 나머지를 이제 내야 될 돈이죠. 이게 부가세 낼 돈인데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미지급 세금으로 하래요. 내야 될 돈.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이제 조회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은 신고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보시면 되지. 부가세 신고서 갈게요. 일기 예정 1월 엔터 3월 엔터 치시고요. 자, 일단 매출세액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매출세액 전체가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내야 될 돈. 그래서 매출세액은 팔았을 때 걷어놓은 거잖아. 부채처럼.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을 없애요. 9258000.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겠죠.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여기 있네요. 111만원이네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111만원을 빼요. 그럼 이 나머지가 지금 내야 될 돈이야. 이게 당장 낼 수 없으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8148 이렇게 이해되셨죠? 일반 전표에다 하라 그랬습니다. 3월 31일자로 부채인 부가세 예수금을 빼요. 금액은 받아놓은 돈 9258 플러스 자산인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요. 1110 플러스 추가로 더 내야 되지. 미지급 세금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미지급 세금 8148 플러스
문제 4번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분기하라고 되어 있네요. 6월 1일에 본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했고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 비용 처리했습니다. 보험료가 120만원이네요. 그 기간은 2015년 6월달부터 16년 5월달까지니까 내년이 5달, 여기가 6, 7, 8, 9, 10, 11, 12, 7달이네요. 이렇게 갈라져 있고, 결산일 현재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산하시대요. 전액 다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 거 보험료를 찾아서 없애야 되겠죠. 그럼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내년 거 5달. 한 달에 10만원씩이죠. 그러면 50만원의 보험료를 취소시키고 보험료를 먼저 줬잖아요. 선급금의 성질을 갖죠.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1000만원 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 알려줬으니까 그냥 바로 200만원만 치면 되겠습니다. 수동분기부터 볼게요. 12월 31일자 보험료 미리 잡힌 120만원 중에 내년 5달 거를 취소시키고요. 50만원 미리 줬잖아요. 선급 비용 50만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 확인하시고, 여기 들어갔는데 뭐 저장된 데이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요 하시면 돼요. 한번 빨리 눌렀나? 안 뜨면 말고. 뜨면 아니요 하시고 새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퇴직급여 자리에다가 추가 설정액 200 치시고요. 감가상각비의 건물이죠. 1000만원 치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 이해하시고 확인 닫고 일반 전표를 조회해서 전표 추가됐는지 확인하시고요. 뚜껑 이 전표는 상관없는 전표고, 다섯 번째 자료 조회를 보겠습니다. 받으러음 현황을 조회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배에서 양도한 어음의 거래처와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받으러음 현황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받으러음 현황 가서 이제 메뉴는 여러 번 눌러보셔야 되니까 일별을 일단 가서요. 날짜를 그냥 쭉 쳐볼까요? 이렇게. 아니다. 여기를 만기로 볼 거냐. 자, 그러면 이제 만기 일별로 여기가 만기가 돼 있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배에서 양도한 걸 찾아야 되거든요. 만기는 이렇고 여기 보면 배에서 양도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4건이 있어요. 얘는 만기다.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받은 거고, 얘는 배에서 양도해서 보유한 어음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으니까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어음이 만기로 따지면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배에서 양도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1월부터 3월까지 이 날짜가 뭐냐 그럼 배에서 양도를 했다는 건 맞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어음은 만기가 2월 1일자야. 금액은 알겠지, 거래처는. 그럼 발행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어음이 언제 발행이 돼서 만기가 이건지. 그러니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어음의 내용물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연도 중에 새로 생긴 게 아니니까 거래처별 초기월에 가서 일단 여기 받으러만 보세요. 자, 상황 봅시다. 이 영진 가방의 900만원은 이 거래일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만기가 2월 1일이야. 지금 올해 2월 1일인데 그 전에 발행했겠지. 그래서 보니까 영진 가방은 만기 2월 1일자 발행일자가 작년 12월 1일에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행일자는 작년 12월 1일이었고 그때 만기가 이건데, 자, 그런 어음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어야 될 텐데 보유하지 않고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냐? 배에서 양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거래일자는 뭐냐? 2월 1일에 배에서 양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일반 전표 입력에 2월 1일자에 저걸 배에서 양도한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영진가방 900만원짜리를 배에서 양도했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받으러 보시면 여기 만기는 이거 최초 발행에는 알 수 없고 거래처별 초기를 찾아야 되고, 그런데 거래일자 이 날짜가 배에서 양도한 날이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배에서 양도한 거를 지금 다 싸잡아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만 보면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배수양 4건 중에서 틀린 거는 900, 키다리 1000, 산청 1000, 이게 답이에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면 너는 만기가 2월 28일인데 532죠. 2월 28일 거리고 만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없어졌잖아요. 보유하지 않고. 2월 28일자로 만기가 돼서 회수했다는 뜻입니다. 배수양도 한 게 아니라. 그럼 2월 28일에 그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보니까 2월 28일에 당좌예금 통장으로 받으러움이 만기가 돼서 회수가 됐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 다음 얘는 4월 20일에 배수양도 했다는 얘기겠죠. 만기가 6월 20일짜리인데 그런 뜻이고, 자 얘는 계속 현재 보관 중인 상태야. 그죠? 그다음 이게 이제 이 오면 만기는 9월 18일인데 만기인데 계속 갖고 있다. 근데 거래 일자가 7월 18일이고 보관 상태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만기 9월 18일짜리를 받아서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이날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일자가. 그래서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7월 18일이죠. 얘는 일반 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갔는데 없어. 그러면 메인 매출에서 받은 거예요. 7월 18일. 보니까 여기 받아놨죠. 요날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서 양도 한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네요. 뭐 이제 다른 거 뭐 거래처별로 알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거래처별로 잔액을 알 수도 있고 받으러움의 잔액, 그다음 내용으로 보고 싶으면 내용물도 하나씩 이렇게 넘겨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자주 보셔야 되겠죠.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손익계산서를 전기분을 조회해서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래요. 그리고 계산식을 친절하게 알려줬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도 뭐 나중에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 거예요. 전기를 볼 수 있는 건 손익계산서밖에 없습니다. 날짜는 1월 상관없고 12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걸 볼 거니까.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을 분모로 넣고 300, 300, 000 분자 매출 총이익 요거를 분자로 올리고 이렇게 나누면 얘가 0.5673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56.73%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적어놓고 답안 수록 버튼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